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바다코끼리 코에 꽂힌 플라스틱 빨대 영상은 환경오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영상이죠. 정부가 오는 23일로 끝나는 일회용품 규제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규제 철회 방침을 밝힌 거죠. 원래대로라면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가 퇴출되고 플라스틱 빨대, 비닐 우산, 종이컵을 커피 전문점 등 식품 접객 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게 했습니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물게 했는데 환경부가 이렇게 정책을 급 선회한 데에는 규제라는 방법이 일회용품을 줄이는데 효율적이지 않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을 준다는 겁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이 재활용품장에 쌓였던 적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더 이상 이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일회용품의 역습을 받게 되면서 안 써야겠다는 경각심을 체감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부 규제 방안이 만들어졌고 1년간의 계도 기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더 많이 들고 가게 되고 테이크아웃 외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부담 역시 국가가 보완책을 마련할 일이지 않았나 싶은데 불편과 편리함의 한 끗 차이가 엄청난 결말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환경 문제 접근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정부의 조치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화요일 코너 언더독 문화산책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자,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자, 최근에 경찰이 순천의 한 주택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88억 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자 지역 일부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역 주택조합 설립이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최근에 순천의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88억 원대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서 지역 일부에서 주택조합 설립이나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주택조합 설립과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와 관련해 지역 일부에서는 지자체가 지역의 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행법상 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조합 설립 추진위 단계에서부터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고 또 추진위원회가 조합원들로부터 업무 대행비나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사기 사건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최근에 발생한 이 순천의 지역주택 사기 사건의 경우 순천시가 지난 3월과 4월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당시 순천시는 게시물을 통해 허위 과장 광고나 조합원 자격, 또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이나 소유권 확보, 또 추가 분담금 여부 등을 잘 살펴보라는 주의사항을 주민들에게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천시가 사전에 사기 경보를 내렸습니다만 결국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고 그런 점에서 제도적으로 이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데 단순하게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추가 보완책 마련도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지역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을 주민들에게 당부하는 수준의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 시가 추진위가 제출하는 토지 사용 동의율이나 토지 소유권 확보율을 현행보다 더 올리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조합 설립을 주도하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 등 조합 관련 임직원들의 자격 요건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는 추가적인 보완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순천의 한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토지 사용 동의율이 불과 16.8%에 불과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80%라는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 시점인 2019년 시점을 적용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 사용 동의율을 80% 이상, 또 토지 소유권 확보율 15% 이상이면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도 이 계획적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이 조합비를 편취하려는 이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며 소유권 확보율을 더 올리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순천시는 언론을 통해 주택조합 설립 방식의 사업은 추진인과 조합원 사이의 계약이 4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시가 개입하기 어렵고 또 이 현행법상 토지 사용 동의율이나 이 소유권 확보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그나마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순천시에 등록된 관내 지역주택조합은 총 5개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사업 추진 진척도가 아직도 추진이 단계에 머물고 있는 조합은 3개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처럼 지역 주택조합 설립과 관련한 사기 사건 피해 규모도 아주 상당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수로 가죠. 여수 지역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돌산 특정 지역에서 생활 쓰레기가 주택가 주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네요. 네, 최근 여수 관광 1번지로 불리는 돌산읍 우두리 지역에 생활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고 또 일부 도로의 주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돌산읍 우두리 지역에 생활 쓰레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또 주택가와 상가 주변에 이 잡초까지 제거되지 않아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두리 지역에서는 건축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인도를 점용하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주택가 인도 주변에 생활 쓰레기까지 방치되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또 공사장의 기계나 장비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버젓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여수시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돌산읍 우두리 주민들은 주택가 일부 지역의 인도를 공사업체가 점유하면서 주민들이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 우려가 높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고 더욱이 인도가 사라진 지역이 초등학교 인근이어서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철민 시의원은 언론을 통해 여수 관광 1번지로 불리는 이 돌산 지역에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어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고 이 무성한 잡초와 생활 쓰레기로 인해 인도가 사라진 지역에 대해 여수시가 나서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여수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돌산 읍사무소나 쓰레기 수거, 도로관리 부서의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남도 교육청 관련 소식인데 최근 전남도 의회가 전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관내 학교 소방점검을 불과 2개 업체가 도맡고 있다. 그래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이 전라남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방시설 점검 용역 업체를 특정 업체에게만 몰아줄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가 소재한 지역 업체들에게 맡겨 지역 상권 활성화나 또 학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최무경 의원은 전라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시설 점검 용역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청이나 직속기관 등 관내 소방시설 점검 장소가 총 921개소인데 이 중 A업체가 353곳, B업체가 190곳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 2개 업체가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특정 업체의 전남도 교육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 용역의 독점은 이 사업 독점도 문제지만 적은 인원이 전남 전체의 학교 소방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자칫 부실한 점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도 말씀하신 대로 문제겠습니다만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소방시설 점검 일단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또 교육청의 추가 조치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수시가 지역구인 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은 특정 업체가 원거리 지역까지 다니면서 이 소방 점검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 자칫 점검에 소홀해질 수도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전남도 교육청이 특정 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수의 계약이 이어져 왔다며 이제는 특정 업체들의 소방시설 점검 용역 독식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학교 실정을 잘 아는 현지 지역 업체들에게 소방시설 점검을 맡겨야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고 학교 안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들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탑독이 되는 그날까지 언더독 토론. 매주 화요일 전남 동북권 언더독들의 핫한 토론, 언더독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광양시의회 백성호 부의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네, 여수시의회 이상우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좀 갑자기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예, 근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백 의원님. 네, 저희들은 지난번에 임시회 하기 전에 시의회하고 집행 간부들하고 체육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행정과 의정이 좀 이렇게 사이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돈독하기 위해서 했는데 원래 하던 건가요, 그런 거는? 매년 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이례적으로 한번 하고 단합대회도 한번 했는데 네. 그 뒤로 좀 사이가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하긴 했는데 이렇게 사이가 좁혀진 것 같지는 않아서 어찌됐든 시도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광양교육지원청 학생자치연합회라고 해서 관내에 있는 초등 고등학교 학생 회장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정책 제안 체험 활동을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저희들하고 거의 수준이 거의 같거나 아니면 더 높은 수준의 정책 제안을 하고 있어서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상호님 또 어떤 한 주 보내셨습니까? 지난 일요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그 전기 기사 시험을 봤거든요. 네. 실기 시험 봤습니다. 결과는 아직인가요? 결과는 아직인데 전략을 짜고 들어갔었거든요. 아마 이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기억 안 나는 경우 있었죠. 그렇게까지는 굳이. 저는 몇 번 있었고 결국은 별을 눌러야 되는 결국은 이게 지금 실기 시험인데 저는 아닌데요. 예. 글로 풀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결정적인 이 단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1m냐, 50m냐. 핵심 키워드가 생각이 안 생각이 안 나셨군요. 나는 거예요. 시험 예. 끝나고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죠. 이제 거기서 한 몇 점 정도 날라가고 이랬는데 이제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바쁘게 또 한 주를 보내신 두 분과 함께 세 가지 주제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드릴 주제는 현수막 정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또 이야기를 안 나눴던 주제는 아닌데 전국거리가 이제 현수막으로 몸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의 성과부터 타 당에 대한 공격까지 현수막에 매달고 있습니다. 순천에서는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현수막을 각 읍면동 한 장씩으로 제한하자라는 것이었고 갑론을박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보당 전남 도당 이성수 위원장께서 기자회견도 하시면서 강하게 이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시는데 어떤 총평을 주실지 먼저 진보당 의견 좀 들어볼까요? 백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천하람 위원장이죠. 얘기했던 부분도 좀 들었고 이번에 진보당 전남도당 이성수 위원장의 기자회견문도 좀 읽었는데 네. 아무래도 같은 정당 소속이다 보니까 팔이 좀 안으로 굽는 거라 듣는 분들께서 그쪽 편 듣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당법에 보면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법과 5개 광고물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법도 개정이 돼서 정당법은 헌법에서 보장한 활동들을 전부 다 할 수가 있죠.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당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이 그렇게 개정됐고 이 정당법에 따라서 5개 광고물법까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보장받아야 되는 내용 아니냐. 물론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이제 소수 정당에서 봐서는 이렇게 우리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유력 정당 같은 경우는 언론에 자주 이렇게 자기들의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서 정책이나 이런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소수 정당 같은 경우 그런 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나마 이번에 이제 정당법이나 5개 광고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자당의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반길 일이기도 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총평 들었고 제 추후에 질문을 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 어떤 총평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제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한하는 것이 맞다. 제한을 해야 된다. 예. 도시미관 해치고 또 교통안전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현역 정치인들은 아마 이 법을 제한하는 것을 아마 반대할 거예요.
본인들 정치물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이게 가장 많은 시민들에게 볼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 법을 계속 유지하길 바랄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정치인들은 저는 국회의원들은 동네 정치하는 게 아니고 중앙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은 본인들이 인지도가 많이 올라갈 것인데 그런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지역에서 누구 위원장 땡땡땡 이름이 대문짝만한 크게 나옵니다. 두 분 국회의원 모르는 사람 여수에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실례를 한번 드릴게요. 네, 여수의 사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박지원 전 국회의원께서 지금 본인 고향인 진도로 지금 국회의원 출마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공천을, 권리당은 50%, 시민 여론조사 50%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 10월달에 지금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권리당원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권리당원이라는 게 본인 후보자가 직접 자기 지지자들을 당원으로 만들어서 본인이 투표하게 만드는 게 권리당원인데 예. 박지원 대표가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권리당원 모집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얼굴이 권리당원이다. 그만큼 본인은 인지도가 있다. 그게 다 중앙에서 쌓인 인지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현수막에 너무 목숨을 건다까지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듣는 분들로 하여금 뭐 지역 기반을 다지는 것도 뭐 정치인의 뭐 일이지라고 뭐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 3가지 정도 간략하게 짚어보고 이 주제는 뭐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두 분은 현수막의 광고 효과, 영향력은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네, 인정합니다. 예. 네. 실제 뭐 아까 이제 소수 정당의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유력 정당의 정치인이라고 해서 언론에 자주 이렇게 오르내리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자기가 출마하는 지역구에 현수막 정치를 함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빈도가 좀 높아지죠.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는 정책 같은 경우도 홍보하기가 굉장히 효과적이죠. 예. 이상 의원님도 그 영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정치인들을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명절 때나 모든 행위에 대해서 본인들이 개첩을 통해서 홍보 효과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다라는 것도 어쨌든 인정을 하신다는 거니까. 그럼 두 번째는 그 다수당과 소수당의 인식의 차이인 것인지 뭐 다른 또 이유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천하람 위원장이 털어보러 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뭐 저희와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만 특히 이제 진보당에서 이성수 위원장께서 이제 자주 또 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내용은 거대 양당 비판에 늘 진보당이 앞장서는데 왜 이 두 양당이 만들어 놓은 정당법 개정, 5개 현수막법 개정 여기에 대해서는 편승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백 의원님?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은 뭐 민주당 비판하고 국민의힘 비판을 하면서 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정당법과 5개 광고물법은 현존하는 법이라고 해서 네. 여기에 합당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왜 이걸 제한하려고 하느냐? 거기에다가 왜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방해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간 해오던 진보당의 노선과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그거는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거대 양당들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 정말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하면 반길 것이고 그 반대가 되면 비판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현재 5개 광고물법이나 정당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활동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법 아닙니까? 예. 우리가 무한 말로 악법도 법이라고 옛날에 뭐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개정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법에 맞게끔 지금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관련해서 그것이 뭐 잘못됐다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뭐 불법이라는 것은 아닌데 네. 그간 해오던 노선에 빗대었을 때 약간 좀 갸우뚱거리게 된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거고는 연관돼 갖고 해석을 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은 현수막 정치 관련해서 예전하고 우리 진보당의 현수막 정치하고는 좀 많이 차별을 좀 시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해고오염수 폐기할 때도 뭐 이상우 의원님 잘 아시는 바다야 미안해 현수막. 요즘에 정치가 거꾸로 간다 해서 정치 바로 세우고 싶죠. 뭐 이런 현수막. 기존의 현수막보다는 그리고 좀 많이 좀 색다른 현수막을 좀 걸고 있어서 실제로 보는 분들도 좀 색다르다는 평가도 하시고 본인들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런 표현들이 좀 많다라고 해서 속 시원하다는 표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호불호는 분명히 있다.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봐서는 굉장히 불편한 현수막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이상훈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그 정당 정치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순천시에서 지금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지금 순천 같은 경우는 모든 정당의 전략 지역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당선 가능성이 있고 진보당도 예전에 김선동 의원님께서 당선되신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뭐 치열한 지금 정치 싸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시민들은 많이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좀 개첩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요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두 분의 또 주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두 분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더독 이 시간 광양시의 백성호 부의장, 이상훈 전 여수시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언더독 패널들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수로 갈까요? 이상훈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메가 서울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예전부터 논의했던 여수, 순천, 광양, 즉 광양망권 통합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속담처럼 지방을 여러 개의 거대한 권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일환으로 광주, 전남이 다시 통합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또다시 광양망권의 도시들은 논의에서 소외되고 서부권과 광주권 중심의 통합 논의가 진행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시대에 광양망권 통합 논의는 다시 군부를 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해서 주제로 정해보았습니다. 네. 그 군부를 떼기는 떼는데 네.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TF 뭐 이름이 이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만 어제 그 조경태 위원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영남권, 부산권과 그다음에 광주 전남권 그리고 서울권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축으로 하겠다라는 게 최근에 업데이트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호남권 통합이 논의가 된다고 하면 광양만권 통합은 이게 해묵은 의제가 아니라 새롭게 접근해야 될 뭐 그런 방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계속 광주, 전남이 통합 논의를 한다면은 여기 거대 광역 단체로 만든다 한다면은 이 논의의 중심은 항상 서부권에 있었거든요. 예. 이 동부권이 아니고 동부권은 항상 외진 지역으로만 인식됐고 여기에 산업이 발달되다 보니 서부권이 중심이 돼야 된다.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서부권과 논의를 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현재 광양만권에 우리 세 개의 지자체가 하나의 통합했을 경우에 얻는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통합 논의의 주도권을 잡자. 근데 이 논의 자체가 저는 실질적으로 이게 뭐 하루 이틀이 될 문제도 아니고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논의 자체가 갑자기 정치권에서 그냥 어젠다로 딱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총선 전략 윤석열 정부에 던진 어젠다 아니겠습니까? 이 공론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전 모든 지자체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론화 과정을 먼저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자. 이런 취재로 제가 한번 주제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뭐 호남권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지는 대로 두고 볼 일이고 예. 그것과는 별개로 광양만권의 통합은 추진을 해 나가면 호남권 통합에 있어서도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온다거나 또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분석에 대해서 백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광양만권 통합 관련해서 이상훈님께서 주제로 가지고 오셨는데 왜 필요합니까? 아니 뭐 경쟁력 확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광양만권에 사시는 분들이 통합에 대해서 누가 예를 들어 한번 해보자라고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얘기했습니까? 이거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고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작 당사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필요한 건지, 만약에 통합이 되었을 때 정말로 좋은 건지, 아니면 나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렇게 정치권에서 아니면 언론에서 통합해야 된다, 통합하면 좋은 게 있다. 그럼 좋은 것만 있습니까? 분명히 나쁜 것도 있습니다. 예. 특히나 저희 광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인구수라든지 재정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면 만약에 세 개 시가 통합이 되면 흡수 통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 훨씬 불리하죠. 예.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시 통합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시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반대를 했고 물론 이제 찬성한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찬성론자들이 입장은 얘기하는 것은 이제 통합이 되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이게 광역으로 묶어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더 잘게 쪼개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시민들이 행정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질이 높아지는 것이지. 통합보다는 오히려 더 쪼개져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야지만이 시민들의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서 행정의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저희들은 좀 약간은 뭐 피해의식 아닌 피해의식이 좀 있긴 한데 실제로 통합이 된다면 광양은 직장을 일하는 곳 그리고 거주는 다른 쪽에 사는 이렇게 된다면은 과연 우리 광양에서 누가 살겠냐. 지금도 안 그래도 뭐 직장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래서 통합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쉽게 이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좋은 점만 가지고 통합을 얘기한다. 국가에서 얘기하는 지금 통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전국을 갖다가 이 균형 있게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서울을 더 크게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 소멸 시대에 지방을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해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만들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더 크게 막 묶어버리면 나머지는 더 줄어들죠. 이상호님 왜 통합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지방 소멸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여수는 이미 인구 소멸 지역에 들어와 버렸고 전남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네. 해당이 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국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인구가 계속 소멸하다 보면은 결국은 지방자치 자체를 유지하기 힘든 인구수까지 아마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쟤들이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과정을 거치자는 거지. 아마도 지금 정치권에 던진 이 통합에 대한 어젠다는 아마 윤석열 정부 내내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점하자. 논의 한번 해보자는 거지 통합하자는 소리는 아니고 일단은 논의를 해봐서 총론이 맞다면 강론은 다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지금 이제 광역으로 되어 있는 전남도 180만 인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다면은 차라리 시군 없애고 전남 광역만 가지고 있죠. 아예 통합을 할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지방자치 아예 싹 다 없애고 시군 다 없애버리고 전남도로 하면 광역이란 180만 그 광역자치단체 하나 있으면 되지 뭐 한다고 예를 들어 시군 있을 겁니까? 아니, 저희들이 여수시가 지금 율촌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세 개 시가 좀 묶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예. 중간에 벙 떼서 도시 역할을 못 하고 있죠. 하지만 여수시가 지금 율촌 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가 점점 팽창함으로써 하나의 광역구로 묶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백 의원님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게 뭐 인근 뭐 경남 쪽만 봐도 뭐 창원 특례시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상훈께서 하시는 그 문제 제기가 지방 소멸, 뭐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로 그리고 대안으로서 이 통합 논의가 나오고 있고, 뭐 메가시티라는 이야기는 뭐 모든 정부 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총론도 백 의원님은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자체는 제가 봐서는 정치권에서 대안도 아니다? 자기들이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어찌 보면 총선 전략으로 거의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것을 뭐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닌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 상태로 유지해서 각 쪼개진 지자체에서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저는 최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렇게 뭐 어디하고 통합이 될지는 예를 들어서 통합 논의가 되거나 이렇게 이제 구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은 다 같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어느 지역에서는 이 순기능을 더 많이 가져갈 것이고 어느 지역에서는 단점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유불리는 다 달라집니다. 현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예측하건대 저희들 입장은 굉장히 불리하죠.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통합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아마 이것은 이제 일방적으로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실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주민투표라든지 그럼요. 해야 네. 되기 때문에 하는데 아마 저희 지역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이상호님은 더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2014년부터 여수 순천 광양시장님들이 행정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계속 매번 만나고 계시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이 지금 통합에 대한 주제는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고 뭐 광역 시내버스나 이런 여수공항 활성화 이런 부분만 각 지자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부분만 논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제 테이블 위로 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 이야기 꺼내는 순간에 제가 봐서는 재선 안 됩니다. 글쎄요, 뭐 지켜보는 것으로 하죠. 예. 자, 마지막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백 의원님 어떤 주제 꺼내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 지난 임시회에서 7분의 저희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평가를 다들 언론에서 좀 잘 받았습니다. 1년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초선 의원님들 티를 다 벗었다. 나름대로 많이 준비해서 전문성 있게 시정 질문을 했다. 이런 평가들을 이제 좋은 호평을 받았는데 예. 그 호평을 받은 거에 반해서 집행기관에서의 답변이라든지 태도는 좀 불성실했다라는 좀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의정활동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시정질문 요지서를 줍니다. 주게 되면 답변해야 되는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의도의 시정질문을 할 것인지를 와서 파악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의원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거든요. 답변하는 자리에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한다는 것은
그 사전에 그런 것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실제 검토하겠다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답변 중에 검토하겠다라는 것은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고 거의 저는 뭐 똑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 전에 이런 식의 시정질문 요지서가 나오면 그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 본 바 실현 가능하다 하겠다 아니면 법적으로 이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답변을 피드백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와서 검토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 행정 아니냐. 의원님들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민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답변한다고 생각하고 중하게 생각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 간부 공무원들께서 답변할 때 보면 항상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좀 성의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오늘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례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질문이 좀 인상적이었고 어떤 답변이 아쉬웠습니까?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할 때 이번에 저도 시정 질문했습니다. 근데 예. 이번에 말고 이 앞전에 시정 질문할 때 포스코에 보면 이제 그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포스코 공동복지기금을 만들어서 자녀 학자금과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관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그 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급을 유예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것은 차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차별이기 때문에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국가인권위의 결정사항을 가지고 지켜라고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랬더니만 그때 답변에서는 자기가 이제 그 자리에서는 모르는 내용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정 질문에서 제가 물어봤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본인이 안 물어보고 뭐 담당 부서장께서 확인한 것도 내가 확인한 거고 똑같다라는 답변을 하셔서 시정 질문하는 자리가 이렇게 뭐 서로 그냥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끝나는 자리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고 예. 실제 이번에 뭐 제 다른 의원님들도 시정 질문 참 잘했습니다만 이제 제가 한 것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 우리가 이제 관내 생산된 농산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농약 잔류 검사를 하는데 예. 농약 잔류 검사를 하게 되면은 특정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은 출하 금지시키고 폐기 처분을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전국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 분석해서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보통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에 진열해 놓은 상품들은 다 팔려 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과태료 처분한다고 하지만 폐기 처분한다고 하지만 진열되어 있는 농산물 중에 특정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 식재료 농산물들이 이미 판매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하되기 전에 농약 잔류 검사를 해서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했으면 좋겠고 그 농민들이 힘들여서 생산한 농산물이지 않습니까? 출하 시기만 좀 늦춰도 잔류 농약이 또 이 기준치를 또 적합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검토하겠다. 어쩔 수 없다. 지금 현행 법이 그렇다는 식으로 변명을 해서 너무 아쉽더라.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수시 의회에서도 이상호 의원님 예. 최근에 41개의 시정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 완료가 3건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뭐 개선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일단 이게 수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41건 중에서 답변 완료 2건, 추진 완료 2건으로 돼 있는데 예. 실질적으로 지금 문갑태 의원이 7대 8대 때 계속 어르신 100원 버스를 추진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추진 중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올 연말에 이 관련 예산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완료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는데 하긴 할 건데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애매한 시점이 좀 문제다. 예, 좀 뭔가 예산으로서 확실하게 뭐 의회 승인을 받은 이런 항목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추진 중으로 이제 여기서 한 반 정도는 이제 거의 완료되고 있는 과정 중이더라고요. 예, 그런 사업들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그 시정부 간부 공무원들에게 뭐 진지하게 임해줄 것을 호소하는 것 말고 뭐 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답변을 강제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그렇다고 벌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뭐 또 대충 하신다고 또 인정할 것 같지도 않아요. 열심히 나름대로는 뭐 틀 안에서 하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질문 요지서를 저희들이 사전에 주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수용해서 그걸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하고
만약에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된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음. 답변하는 자리에 와서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그동안에 검토 안 하고 뭐 했냐 이거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해줘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검토하겠다라고 하니까 답답하다. 예, 뭐 저희들이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도 많이 하고 시정 질문 요지서도 줍니다. 보통 보면은 답변을 쓸 공무원들이 와서 이제 어떤 취지의 질문을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 저희들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본인들이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답변하는 자리에서는 정확한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언더독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죠. 광양시의 백성호 부의장, 이상우 전 여수시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문화 산책. 네, 문화 산책 시간입니다. 김지연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어떤 분 만나고 오셨습니까? 네, 네 번째 소리판을 준비하고 있는 주현주 소리꾼을 만나고 왔습니다. 판소리 춘향가를 시리즈 형식으로 무대에 올리고 있는 분인데요. 예. 이번 무대는 춘향의 절개에 대한 이야기로 사또의 수청을 거절해서 옥에 갇힌 그 부분이라고 합니다. 11월 19일 오후 3시 예울마을 소극장에서 전 좌석 초대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몽룡을 향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또 사랑을 지켜낸 춘향이처럼 소중한 것을 일상에서도 지켜나가고 있는 주현주 소리꾼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여수에서 판소리 하면서 활동하는 주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주현주 네 번째 소리판을 준비하셨어요. 무대를 꾸며가는 사람들이 다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은 이제 에너지도 얻고 오고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조금 다 항상 마음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 탁 이게 터지면 그래 해야겠어. 펼쳐놓고 나면은 또 스트레스 받고 걱정도 많고 예민한 시기죠 지금. 또 혼자 외로운 연습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공연마다 다양한 레파토리를 또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때그때 내 성취감도 항상 다르잖아요. 공연이 끝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다음엔 더 잘해야지. 나를 채찍질하는 그런 분인 것 근데 같아요. 한 번도 저는 오늘 진짜 잘했다 이런 날은 그냥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음악이라는 게 하고 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너무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너무 좋았다고 하기에는 이게 두고두고 보면서 내가 이때 이랬다 이렇게 계속 모니터를 하면 또 그만큼의 현장성이 떨어지고 그 무대에서 즐기기에는 실력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날의 그 분위기랑 나를 도와주는 그 많은 관객들의 힘을 제가 즐기는 거지 사실 제 음악을 즐기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춘향이를 데리고 왔어요. 네. 또 주제가 절개더라고요. 네.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제가 작년에는 이제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는 춘향이를 이제 보여드렸다면 이제 그 뒤에 부분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춘향이는 이도령 하나를 믿고 많은 그 고난과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고 그렇지만 그걸 잘 이겨냈기 때문에 나중에 이도령을 다시 만나서 해오하는 그런 장면이 오잖아요. 그래서 춘향의 그런 절개, 내가 이거를 이겨내는 이런 절개를 보여드림으로써 물론 제가 가고 있는 이 음악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은 항상 있으니까 이것을 이겨내서 나의 절개도 좀 보여드리고 또 춘향의 절개를 보시면서 뭐 행복한 날도 많지만 힘든 날도 다들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잘 견뎌내시고 또 이겨내고 하면 거창하게 절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큰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절개. 이 춘향가도 시리즈로 계속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무대를? 한 번에 다 하는 무대를 제가 꿈꾸고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한 5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가 걸려요. 다 완창을 하려면. 네. 그러면 보시는 분들도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한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용기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앞에 만나서 사랑을 하고 이별하는 것까지 제가 이제 하나를 끝내놓고 이번에는 이제 사또가 내려오고 사또가 춘향이를 보고 이제 마음에 드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춘향이가 수청을 거절하면서 겪는 그런 고초, 그리고 과거를 보는 이도령, 그리고 남원으로 내려와서 방자를 만나고 춘향모를 만나서 드디어 기다리던 우리 사이가 왔구나 하는 그 장면까지 올해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그 뒤에 부분을 쭉 이어갈지 아니면 진짜로 통으로 시작을 하게 될지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갈까 보다 갈까
국악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어떤 분과 함께 무대를 꾸밀 건가요? 네, 이번에 저를 이제 도와주시는 고수 선생님께서는 박시양 선생님이라고 주로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뭐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인품도 아주 훌륭하시고 뭐 국가라기야 뭐 말할 수도 없고. 국가 무형문화재요? 네네네. 박시양 선생님. 네네 맞습니다. 흔쾌히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또 갑자기 저도 이 공연 자체를 갑자기 없었던 계획이 네, 하고 싶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 하는 거죠. 네, 대관이 다행히 돼서. 예울마루 소극장 언젠가요? 11월 19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한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춘향가 원때 네. 예, 사랑하고 이별하고 만나고 이 장면을 공연을 하고 나서 또 관객분들은 어떤 반응이셨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칭찬이 훨씬 많았어요. 사실 그 장소에 와서 그 공연을 보면서 아무도 채찍질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들 잘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도 해냈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더 높이 정진하거라 하셔서 그런 격려와 이제 사랑이 다들 있고 그래서 제가 혼자 물론 공연은 혼자 하지만 혼자 하는 공연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하는 거지만 또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선생님께서도 꾸준히 이런 공연을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하시고 선생님께서는 작년에 그 완창을 다 하셨거든요. 솔선수범하셔가지고 보여주시니까 저희들이 뒤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보성소리 동편제 김세종판 춘향가라고 하는데 동서를 나누는 그 동서의 동편제이고요. 춘향가가 좀 많이 달라지는 건가요? 소리가 달라요? 이렇게 동편제라고 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스타일 이런 뭐 똑같은 춘향이와 이도령 이야기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풀어낼 수 있고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풀어낼 수 있고 이래서 김세종판이라는 건 김세종이라는 명창이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는 건데 보성소리라는 말은 이제 전남의 보성이 서편제 소리의 원래 성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춘향가는 그 박유전이라는 명창이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보성소리가 만들어지는데 지역적으로는 서편제의 지역이지만 이 춘향가는 김세종판 이 춘향가는 동편제의 소리하고 그 서편제 소리가 합쳐져서 좀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우아하고 기품 있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평이 나 있죠. 저희가 익숙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이도령을 그리워하는 춘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갈까부다 대목이나 공연 그 타이틀과도 맞는 부분은 태영이라고 그러죠.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지조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십장가이거든요. 소극장 객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채우기에는 300석 정도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판을 벌여놨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진득함입니다. 꾸준하고 끈기 있는 모습. 늘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는 그런 소리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자신은 있거든요. 자꾸 제 이름을 보시면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꼭 응원의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잡고 끊는 그 중에 손잡이 좋은 놈 골라 잡고 가슬. 화요일 라디오 전망대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